네, 각 시도교육청들의 자사고 취소 요청에 대한 교육부 심의 결과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학교별로 하나씩 교육부 심의 결과가 속속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일단 결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교육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전주 상산고하고 안산 동산고 결정이 나왔는데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는 부동의해서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고 그쵸. 안산 동산고는 동의해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네. 뭐 교육부의 그 결정 이유는 상산고에 대해서는 그 상산고에 적용할 수 없는 사회통합 전형 의무 선발 의무 지표를 들이대서 네. 감점한 부분은 명백히 위법한 부분이고 적절성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부동의한 것으로 나왔고요. 예. 반면 안산 동산고는 그 평가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찬반 논란이 일고 있고 또 상산고 결정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있고 또 안산 동산고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까이에는 서울 자사고 결정이 남아 있고 또 부산 해운대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내년에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 국제고도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예.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줄 소송이 예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과 논란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그리고 교육부가 동의 부동의하는 이런 절차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자사고든 고교 체제의 존폐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자사고등 고교의 종류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법률에 그것을 규정을 해서 네. 제도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와 관련한 또 관련 법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교 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향배를 교육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좌지우지 될 게 아니라 뭔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인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국민적 검토와 또 국가적 결정 이런 걸 통해서 좀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가 들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확산이 네.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 학교 현장으로까지 이 여파가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불매 운동이 또 교육계나 학생에게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까지 불매운동 결의대회를 속속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벌써 그 일본으로의 수학 여행 취소가 20여 건 넘게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네. 취소 학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일본 수학 여행 취소 결정들은 보통 그 학생과 학부모의 또 자발적 건의 등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일본으로 수학여행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 제주 쪽으로 지금 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 당국도 일본 출장이나 수학여행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한일 학생 교류 사업들이 전면 보류되거나 네. 취소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국립국제교육원이 전국의 중고생 100여 명을 선발을 해서 올 10월에 시행하려고 했던 그 한일 교류 학생 교류 사업도 지금 시행 여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학생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이런 그 정치적 문제 때문에 학생 교육이 차질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우선은 본질적인 문제가 좀 해소가 돼야 이에 따라서 또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도 안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지난해 9월이죠. 유치원 현장학습 차량 내 이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가 됐지만 네. 아직까지 잘 갖춰지지가 않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작년에 관련 법들이 개정이 돼서 모든 차량 내에 유아용 보호 장구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치원들은 이런 장구를 갖춘 버스를 구하지를 못해서 네.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것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대책이 뾰족하지 않아서 네.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하면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차량에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착용하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개정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 그 장착 시행 그 시기를 2021년 4월까지 유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들이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 보호 장구 장착이 미처 돼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국공립 유치원만 해도 올해 6월까지 체험학습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줄었습니다. 네네. 반면 도보 체험학습은 80% 이상 늘었습니다. 예. 그렇게 대체가 된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일부 유치원이나 또 교육청은 아예 보호장구를 자체 구입해서 버스에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속히 좀 체험 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장착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전용 버스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아주 발빠른 조치가 교육 당국이나 관련 당국에서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결국은 예산의 문제겠지만요. 우리가 굉장히 안전사고를 많이 또 당해왔지 않습니까? 한 조금이라도 좀 느슨해지거나 늦출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